네, 레이아웃 수업을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로 모델링된 도면들을, 3D로 모델링된 구조들을 이렇게 도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로 올려드린, 요렇게, 모델링이 좀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섹션으로 좀 잘라놨는데 요렇게 단면으로 요렇게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션으로 자른 내용들을 이제 탑에서 보셨을 때 이제 퍼스펙티브를 끄겠죠.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끄시면 위에서 봤을 때 완전한 평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레이아웃으로 좀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레이아웃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Send to Layout으로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하실 때 우선 원본 파일을 저장하셔야 돼요. 이 저장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저장과 동시에 레이아웃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레이아웃 화면으로 가면 초이스 투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방한지 선택하지 마시고 깨끗한 A3 정도 가로 랜드스케이프 도면을 설치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렇게 도면과 함께 스케치업 파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스케치업과 관련된 건 오른쪽에 보시면 스케치업 모델 디폴트 트레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얘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모델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뷰포트에서 오토를 꺼주시면 3D가 되고 입체가 되고요. 다시 얘를 체크하면 평면이 되게 됩니다. 여기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시면 3D가 됐다가 다시 이제 평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론트를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펙트에서는 뭐 섀도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섀도우의 시간대를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셔서 시간대를 좀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얘를 이걸 하려고 해요. 얘를 체크해 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배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빠지게 됩니다. 깨끗한 화면 구도를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락을 걸어 놓고 싶으시면 이쪽에 보시면 레이어 창이 있어요. 이 레이어 창에 자물쇠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자물쇠까지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상태에서 아래쪽을 좀 잠가 주시면 얘가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안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도면을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로 실제 도면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 이 기능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다 해서 점프해서 치수만 입력하거나 마감재를 입력하는 용으로 레이아웃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이나 구조들은 스케치업에서 만드시고 그 바탕물을 레이아웃으로 점프해서 치수나 뭐 마감재를 기입하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를 좀 추가했으니까 두 번 클릭해서 여기다가 치수라고 좀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라고 좀 입력을 해 놓고요. 이쪽에 보시면 글씨, 텍스트
지시선, 그 다음에 치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수를 클릭하시면 뭐 리니어나 각도를 좀 표시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멘전 체크해 주시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하시면 이렇게 치수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메타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디멘전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디멘전이 치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이 나와 있고요. 얘가 지금 메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밀리미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가 이렇게 밀리미터로 바뀌게 되고요. 단위를 꺼주고 싶으시면 이쪽에 단위를 끄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위를 꺼주시면 이렇게 단위가 꺼지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크기나 모양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랭슨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셔서 그냥 캡으로 씌워 놓고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5 하면은 여기서 떨어진 거리를 5mm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시작하게 기준점을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해 보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리더 스타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설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얘를 이렇게 지우고 바로 하면 계속 메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이쪽에서 치수를 하나 넣으신 다음에 설정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이쪽에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없도록, 뭐 소수점 단위까지 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까지 이렇게 일자로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좀 시작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좀 편합니다. 그래서 클릭, 이렇게 클릭,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는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거 단위를 좀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단위 빼주고 여기서부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불가피하게 바깥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이 이렇게 일자로 좀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쪽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빼주셔도 되세요. 안쪽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더라도 바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스냅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 하면 직교 모드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저 잡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직교 모드로 스냅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선들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오지 않게 얘를 눌러주시면 항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렬해서 쓸 수가 있겠죠. 항상 지시선 안에 문자 유지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다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바깥쪽으로 빼시면 이렇게 두 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쪽 기준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잘 잡아주시고 얘를 우선적으로 한번 빼주신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면을 생성하거나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지시선을 이렇게 알맞게 좀 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깥쪽이 좀 잡히고 있어서 안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900이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900 잡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스타트 해주시고 안쪽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가 지금 사선으로 자꾸 나오는데요. 이렇게 직교로 해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입체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는 조금 다시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치수선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바깥쪽이 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생성해 주시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잡고 이렇게 항상 어버브 눌러 주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선이, 보조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도 이렇게 치수선을 표시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안쪽에 가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가 지금 스케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24 정도가 나오네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이즈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가구 보조선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치수선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이 끝나셨으면 이렇게 다 잡고 움직일 때, 얘도 락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쪽에 지시선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선 넣으시고, 지시선 이제 마감재 같은 거 표시해야 되니까 우선 지시선도 하나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직교로 이렇게 직교로 뺄 수 있죠?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여기는 옷장이니까 뭐 드레스, 옷장, 뭐 드레싱, 캐스트,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시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더 빼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시선 빼보겠습니다. 뭐 데스크, 뭐 세트, 책상 세트죠. 의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세트들을 좀 표시할 수 있고요. 얘 또한 이렇게 수정 보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한번 써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텍스트도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써보죠. 뭐 app 글씨, a 지정이죠. app 마감, 이럴까요? 플로어, 바닥이죠. app 지정, 그 다음에 우드, 플로어링, 피니시, 점. 그래서 요렇게 글씨를 써서 좀 이렇게 마감재도 알맞게 이렇게 위치 옮겨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마감재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텍스트에서 글씨 이렇게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블랙인데요. 이렇게 빨간색 클릭을 하시고 얘를 우선 잡고 해야 됩니다. 칼라 말고 여기 텍스트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색감을 주시면
이렇게 색감이 바뀌게 되고 글씨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다시 블랙으로 다시 얘를 좀 잘 클릭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눌러서 블랙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다시 블랙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 보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지시선의 모양 같은 걸 바꾸고 싶으면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쉐이프 스타일로 가시면 되세요. 여기 스트로크가 있고요. 여기 스타트 에어로우를 뭐 도트나 뭐 요렇게 바꿀 수가 있죠. 바뀌죠. 그 다음에 색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이나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살표로 클릭하시고 이렇게 색깔이나 크기 같은 것들을 바꾸면 도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환경 설정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요게 얼마나 유용하고 좀 이렇게 활용성이 있는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파일에 보시면 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도큐멘터 셋업 전체 셋업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셔서 그리드 선택하시면 쇼 그리드 하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생깁니다. 그리드 추가적으로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리드가 생긴다고 출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드를 출력하고 싶으면 프린트 그리드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프린트 그리드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그리드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그룹을 뭐 그룹은 딱히 없고요. 페이퍼 클릭하시면 여기 페이퍼에 여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백을 좀 주고 싶으면 여기서 잠시만요. 요거 요 두 번째 거를 좀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여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백 출력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뭐 색깔을 조금 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진하게 주고 싶다. 뭐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조금 더 바꾸시면 되시겠습니다. 잘 바뀌지가 않네요. 블랙을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뀌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의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면 그렇게 바꾸셔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단위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로 우리가 처음에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체크를 해주셔야 얘도 밖으로 아웃풋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는 여러 가지 씬을 저장하듯이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퍼 1이 돼 있는 거고 요 두 번째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여기 두 번째 페이지가 생기고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페이지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레이어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뭐 이제 표시를 해볼까요? 이쪽에 이제 표제를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런 거 있죠? 이쪽에 보시면 스크랩북이라고 요런 것들을 좀 제공합니다. 이거 좀 짧으니까 이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꺼버리고 얘를 조금 늘리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것도 좀 제공하고 사람이나 쌓인물 여기 TV 뭐 이렇게 해서 지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는 것들을 좀 줍니다. 이런 것들 텍스트들을 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라인 뭐 그리드 건축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범례표죠.
여기 인면에서 쓰는 요런 기호나 표시 같은 것들인데 요런 거 이렇게 하셔서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게 뜨죠? 그 다음에 얘가 새로 뜨고요. 이렇게 컨트롤 C, 이렇게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죠? 인테리어 도면은 I로 표현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뭐 I라고 표현을 해줘도 되고요. 저희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인 체크해 주시고 이게 표제를 그냥 그려 볼게요. 선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선을 클릭하시고 선 굵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패턴 여기 쉐입 스타일 같은데 필 스트록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이 면이고 스트록이 선이니까 이 필을 꺼주시면 면이 꺼지는 거고 필을 켜주시면 면이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필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선을 그시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면이 들어가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면이 들어간 거고 필을 끄면 이렇게 얘를 잡고 이렇게 필을 꺼주면 구멍이 나게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얘는 이 필 꺼주고 굵기를 조금 더 주고 싶으시면 이쪽에서 굵기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굵기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수정해 볼까요? 요 위인 것 같습니다. 1포인트. 이렇게 조금 더 굵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동그라미도 넣을게요. 동그라미도 조금 이렇게 넣고 적당히 넣고 얘도 이제 표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갖다가 붙여보죠. 우리 이제 보통 일반 표제 만드는 방법처럼 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글씨 쓰면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 눌러서 이렇게 글씨 쓰게요. 여기는 평면도니까 플로어 플랜이라고 적겠습니다. 플로어 플랜 이렇게 적어주시고 글씨 좀 작으니까 텍스트 스타일에서 글씨를 조금 이렇게 키워줄까요? 이렇게 잡고 조금 움직여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글씨가 복사가 되고 여기는 스케일이라고 적어주시고 스케일 스케일은 비례가 없으니까 non 스케일로 할게요. 그래서 not for scale 스케일 없음 NS라고 건축 약어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때요? 근사하죠? 이렇게 바로 평면도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카피를 하거나 지우거나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메이커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케치업을 알고 계시면 얘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스케치업과 함께 이렇게 모델링 하신 이후에 얘를 이렇게 도면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지우고 싶으면 전에 열어놨던 거 그냥 don't save 하시면 얘는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를 이렇게 유지 관리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저장 한번 할까요? 뭐 바탕화면에 그냥 대충 버전별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저장하시면 깨끗하게 저장이 되고요. 얘 이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파일, 익스포트 눌러주시고 이미지나 CAD 파일이나 PDF로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좋은 건 PDF죠. PDF로 이렇게 바로 PDF로 이렇게 퀄리티 좋게 포맷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올 체크해 주시고 이왕이면 뭐 하이로 내보낼까요? 뭐 베러 퀄리티 익스포트 하시면
이렇게 품질 좋은 도면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좋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얘는 또한 이렇게 그림자를 켜서 해도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치 이제 얘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잠가 놓은 거를 잠깐 풀어 놓고 얘를 잡은 상태에서 스케치업에서 섀도우를 좀 키겠습니다. 이렇게 섀도우를 켜 주시고, 좋죠. 섀도우를 켜 주시고, 날짜를 조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겨울로 가네요. 너무 겨울로 가니까 조금 더 좋습니다. 7월이 그래도 제일 어둡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또 똑같이 익스포트 PDF로 내보내 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 얘도 품질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이로 퀄리티 좋게 내보내 주시면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음영까지 잘 들어간 도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교재도 좀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레이아웃 교재도 올려 드릴 테니까 얘 쉬우니까 한 번씩만 보시면 꼭 캐드를 안 해도 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고 치수도 이렇게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 좀 잘 기억해 주셔서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